우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혈관 전체 촬영하는 것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기존 질환 원인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만이라도 한 번은 받아보셔야 되고요. 나이대를 본다면은 지금은 뇌경색 발생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것은 보통 60세 전에 60세가 가까워오면 반드시 한 번은 경동맥 검사를 한 번은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상도 없고 원인 인자도 없는데 막연하게 뇌혈관 검사, 특히 고가의 MRI 검사를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은 우리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뇌졸중 중에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것을 뇌출혈,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경색이 대부분 전체 뇌졸중의 한 85% 정도로 뇌출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뇌경색 때문에 이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질환으로 통괄적으로 그걸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뇌졸중의 정상은 뇌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히거나 터져서 정상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그 정상이 생기는 것은 갑자기 생깁니다. 그렇지만 뇌졸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뇌졸중 중에서도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 그 동맥경화성 협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성 협착이 생기는 경우는 그 질환 자체가 동맥경 협착이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서서히 진행이 돼서 뇌혈류가 뇌세포의 기능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역치가 되었을 때 정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상은 갑자기 생기지만 그 질환 자체는 벌써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이 갑자기 생겼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도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간혹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병 자체는 그 전체적으로 서서히 진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뇌졸중의 발병 원인은 우리가 근본적인 질환을 이제 원인 인자로 이야기를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대표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그 뇌경색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뇌경색의 이제 분류라든지 원인 인자로 본다면은 제일 많은 원인은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뇌경색입니다. 두 번째가 소동맥 협착이고 폐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심장 원인성 뇌경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원인 인자로 본다면은 제일 많은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우리가 말해서 과체중이 있다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원인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령이 되면 결국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근데 이제 뇌졸중, 뇌경색에 의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신체, 인지 기능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장애가 만약에 생긴다면 실제 거동이 이제 불편해진다든지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식들한테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노년, 이제 그런 노년 활동 부분에서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뇌경색이 와서 평소에 잘 다니시던 분이 한쪽 수종 마비가 온다든지 전혀 어느 장애가 생겨가지고 집에만 누워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전혀 안 되겠죠. 만약에 특히 이제 부부 두 사람만 사는 경우 같으면은 한 분이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요양병에서 모셔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가족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정신적 고통 이런 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성별로 본다면은 남자가 훨씬 더 많죠. 이제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자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수명이 길기 때문에 85세 이상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85세 넘어서 남자가 살아있는 것보다는 여자가 살아있는 부분이 훨씬 더 숫자가 많으니까 뇌경색 발병도가 훨씬 많지만, 전체 연령군을 따진다면은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인 통념은 우리가 겨울철, 특히 이제 환절기 이럴 때 뇌경색이 많이 생긴다, 뇌출혈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원래
뭐 그렇게 통설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통계나 실질적인 조사를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그 질환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과체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자체가 노년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이제 식생활 습관도 굉장히 서구화됐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젊은 환자, 그러니까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고혈압,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기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질병들을 관리를 잘 안 하면 젊은 나이에도 뇌경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를 보면 제가 아주 전공의 때 1990년대 중반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젊은 층에도 뭐 많이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제 뇌졸중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동맥경화성, 소동맥 폐쇄, 그리고 심장 원인성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지만 또 하나 이제 드문 경우가 뇌혈관 기형이 기존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뇌혈관 기형에 의해서 2차적으로 뇌경색이 오는 경우나 뇌출혈이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초등학교 거의 뭐 2학년 정도 되는 9살 정도 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뇌혈관 기형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모르고 계속 그때까지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 뇌혈관 기형이 이상이 생겨서 뇌경색이 생겼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환자로서는 9살 환자가 제일 어린 환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경색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뇌혈관이라는 것은 그 전체 뇌 부위에 어느 부위에 뇌혈류를 공급하느냐,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어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관이 막힌다든지 운동신경에 해당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 우리가 말해서 상하지,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또 감각신경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장애, 그리고 어지러움증, 특히 이제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실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게 뇌졸중, 뇌경색의 의심 증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얼마나 빨리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키느냐 하느냐가 치료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24시간 뇌졸중, 뇌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간 지체 없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뇌경색 진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갑자기 뇌졸중 의심 증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뇌경색을 진단하는데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은 치료가 우리가 방향이 다릅니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에 대한 치료하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뇌 CT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혈인지 경색인지 먼저 분류를 하고요. 뇌경색이라고 판단이 되면 4시간 30분 우리가 정상이 생기고 4시간 30분 안에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정맥내 혈전 용해제가 작용을 해서 막힌 혈관이 재개통이 되면 정상이 좋아진다든지 우리가 임상적으로 정상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힌 혈관이 정맥내 혈전 용해제로 해서도 치료가 안 된다면 동맥내로 이제 직접 막힌 혈관을 우리가 직접 찾아 나가는 거죠. 검사를 통해서 혈관 검사를 해서 혈관 조영술을 해서 우리가 찾아서 그 부위에 혈전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스텐트를 이용한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맥내 혈전 용해제 치료뿐만 아니라 동맥내 직접 혈전 제거술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졸중의 자체에 대한 수술은 우리가 아주 큰 뇌경색이 생겼을 때, 아주 큰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굉장히 큰 부위에 뇌경색이 생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뇌가 붓는 뇌부종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뇌부종이 있으면 뇌부종 때문에 뇌간, 우리가 뇌간 압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뇌 붓는 거를 우리가 감압술 목적으로 머리뼈를 잘라내는 개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런 이제 뇌간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가 수단으로서 이제 머리뼈를 제거하는 개수술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국한적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재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특히 이제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동맥경화성 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우리가 뇌경색이 오는 환자들 그 이후에 약물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존에 와 있던 동맥경화성 협착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약물 치료를 등한시한다든지 그 뇌경색을 일으킨 근본적인 질환, 원인 질환들, 원인 인자들, 혈압,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또 뇌경색이 재발하는 거죠. 예, 당연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우리가 뇌경색 환자의 여부를 예측한다든지 뇌경색이 재발 확률을 예측을 할 때 우리가 분석하는 인자 중에 하나가 이전의 뇌경색 병력입니다. 이전에 뇌경색이 한번 온 병력이 있으면 그만큼 위험도는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온 분들이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기존의 원인 인자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을 한다든지 체중이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예방입니다.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원인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우리가 결국 우리 몸에 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퇴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혈관도 당연히 신축성이라든지 고혈압, 혈압에 대한 반응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술, 담배를 당연하게,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절제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근데 기존에 한번 이제 뇌경색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특히 혈관이 협착이 굉장히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폐가 우리가 거듭될수록 훨씬 더 협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특별히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뭐 연구도 있고 외국에서 한 연구도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들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식이라 해서 요즘 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뭐 채소 위주의 아주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해서 이런 식단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서구에서 많이 진행됐던 것은 우리 지중해 식단, 특히 올리브유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견과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의 연구일 뿐이죠. 예방은 우리가 100% 장담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피해야 될 음식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해서 지방이 굉장히 많은 음식, 우리가 흔히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거죠. 굉장히 뭐 거른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좋은 거고요. 특히 이제 짜게 먹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최대한 좀 줄여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음식 같은 경우는 국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음식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즘 뭐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덜 작게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피해야 하는 음식은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은 워낙 뭐 TV 프로에 음식에 대한 뭐 굉장히 뭐 정보가 다양한데 그게 잘된 정보일 수도 있고 못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름진 음식, 짜게 안 먹는 거, 그죠? 짜게 먹는 거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제일 권하고 싶은 운동은 걷는 겁니다. 걷는 속도는 본인이 겨드랑이에 약간 땀이 찰 정도의 고정도 속력 속도로 걷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그런 속도로 걷고 충분히 한 10분 정도 쉬시는 게 제일 권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걷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운동은 아주 급격한 우리 근력을 이용한 운동이라든지 무거운 무게를 이용한 근력 운동, 굉장히 이제 우리가 숨이 찰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 혈관에는 안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통설이 뇌졸중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불행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고 갑자기 증상이 생기지만 충분히 그 원인 질환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상에서 우리가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받죠. 그렇지만 머리에 대한, 뇌혈관에 대한 검사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의 한 반 정도만이라도 주기적인 검사를 한다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증상이기 때문에, 질환이기 때문에, 뭐, 불행이 닥치는, 그죠? 갑자기 내한테 그런 불행이 닥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우리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뇌졸중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본인이 느꼈을 때, 한쪽 팔다리 마비가 일시적으로 왔다든지, 감각장애가 있었다든지, 말이 어중해졌다든지, 뭐 갑자기 중심 잡기가 힘들어졌다든지, 또 아주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혈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뇌경색이 왔는지 또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그래서 뇌혈관 협착 정도라든지 이상 정도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목적으로 뇌혈관 전체 촬영하는 것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기존 질환 원인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만이라도 한 번은 받아보셔야 되고요. 나이대를 본다면은 지금은 뇌경색 발생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권해드리는 것은 보통 60세 전에, 60세가 가까워오면 반드시 한 번은 경동맥 검사를 한 번은 받아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증상도 없고 원인 인자도 없는데 막연하게 뇌혈관 검사, 특히 고가의 MRI 검사를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뇌졸중을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흡연, 뭐 그 외에 뇌기형, 뇌혈관 이상 아주 다양한데 지금 발병 연령대를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60, 70대 이상이 대부분 차지하는 환자가 지금은 거의 50대로 낮아졌고요, 발병이. 40대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30대도 종종 있습니다. 20대도 병원에 있으면 1년에 수 차례 환자들이 지금 병원의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음식하고도 연관이 있고 환경에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뇌졸중 의심 증상입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가 있다든지 감각장애 갑자기 생긴다든지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든지 말이 잘 생각이 안 난다든지 중심이 잘 안 잡힌다. 이런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연령하고 상관없이 바로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그 뇌졸중인지 아닌지 확인을 빨리 해서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